평창 올림픽 홍보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늘 맨해튼에서 톰 수워지 연방 하원 의원과 만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한인회에서는 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다카 유지 결정에 따라 다카 신청서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 홍보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늘 맨해튼에서 톰 수워지 연방 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과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늘 토마스 수워지 연방 하원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소속 위원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부통령을 포함한 대규모 임원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미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소속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진 톰 수워지 연방의원은 올림픽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올림픽을 위해 북한의 협력에 손을 내민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already been a success. If nothing else happened, there's already been a success because that effort to talk to each other around the Olympics brought the temperature down, and that's already a great success. 태권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야 65명 의원들이 모여 출범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평창 올림픽과 태권도 홍보를 위해 국민의당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 6명의 정치인과 20명의 시범단을 꾸려 워싱턴 DC와 뉴욕 등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태권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내일 뉴욕주 얼바니 의사당에서 열리는 115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평창 올림픽과 태권도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한 지 115주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커뮤니티 지도자, 한인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 조셉 크라울리, 캐롤린 말로니, 그레이스 맹 등 연방 하원의원과 뉴욕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원혜영, 김경협, 이동섭, 민경욱 의원 등 6명의 한국 국회의원, 한인 단체장들과 커뮤니티 리더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분들의 높은 교육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오늘날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소수계 가운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이 되었다 싶습니다. 우리 한인회가 더욱더 열심히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한인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도 잇따라 무대에 올라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은 박동근 태권도 사범, 홍혜경 소프라노, 김영길 김선 베델 인더스트리 대표 부부, 마이클 밀러 유대인 센터 대표 등 8명에게 돌아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다카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카 신청서 접수가 재개되면서 69만 명이 일시적이지만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USCIS는 기존의 다카 승인 판정을 받았던 다카 수혜자들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하지만 종전에 다카 승인 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 신청은 제외됐습니다. 또 다카 수혜자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 역시 이번 접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 위기에 놓였던 69만 명가량은 일시적이지만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6개월 유예 기간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선언을 하면서 2년간 연장 신청을 받은 후 지금까지 신규는 물론 갱신 접수도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엘서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가운데 2016년 9월 5일 이후 다카 기한이 만료된 수혜자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신규 신청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서둘러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최근 입양인 권익단체 입양인 권리운동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과 애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지원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당시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주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입니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000에서 1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 제정 이전 모든 미국 내 입양인은 입양 절차와는 별도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 양부모는 이처럼 별도의 시민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입양인이 성장한 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입양돼 40년을 살다가 지난해 한국으로 추방돼 결국 목숨을 버린 입양인 애담 크랩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로노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세안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실질급여가 평균 2에서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연방세법이 시행됩니다.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표에 의하면 각 회사가 얼마나 빨리 새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부터 직원들이 받게 되는 페이첵 금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표는 새 세법에 따라 변경된 소득 구간 및 세율, 표준공제액 증가, 인적공제 폐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용주들이 최대한 빨리 새 기준표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무자녀 독신 납세자의 경우 새 세법을 적용하면 연간 2,078달러의 세금이 줄어들고 한 달에 2번 봉급을 받는다면 86.50달러를 2번 더 받게 돼 실수령액은 2.8% 늘어납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대부분의 중산층 직장인들의 실수령액 증가폭을 2에서 3%로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이 2월 이후 제공하는 웹사이트 원천 징수액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원천 징수가 적절한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올해 사회보장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이고 메디케어세는 상한선 없이 1.45%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음에도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 불안 상태를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컬럼비아 대학과 비영리재단 로빈훗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160만 명의 뉴욕시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느낀 고용주들이 풀타임 직원들을 파타임으로 전환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더 두드러져 뉴욕 시내 전체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악화된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 및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적정 근무 시간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대해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뉴욕시의 높은 물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고용 불안에 처한 노동자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뉴욕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저임금 노동자 수치는 대공황 이후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공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먼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1일 이민자권익 옹호 단체들은 렛츠 드라이브 뉴저지 행사를 열고 주의회에 상정도에 계류 중인 뉴저지 안전 및 책임 있는 운전자 액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단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화될 경우 뉴저지주 내 50여만 명 이상의 불체 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0만 명이 노동 인구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약 9%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선거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의 사고 등으로 인한 운행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요금 환불 문제가 떠오릅니다. 승객들은 정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환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8일과 11일 오전 출근 시간대 두 차례나 트랜짓 기차 운행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기권은 재구시를 못하고 돈만 낭비했으며 통근 시간은 종잡을 수 없고 제대로 출근조차 할 수 없다는 불평이 터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차 운행이 지연 취소될 경우 이를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차 운행 지연을 알리는 알람은 지연 사태 직후가 아닌 한참 후에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승객들은 기차가 약속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할 경우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출퇴근 시간대 기차나 버스 운행이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기차는 $3, 버스는 $1를 크레딧 형태로 환불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환불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트랜짓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동부 펜실베니아주 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시행하던 요금 환불 정책을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승객들과 환불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적발된 주류 판매 업소는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주 정부가 펼친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 단속에서 1,030여 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8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주류국과 차량국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와 술을 사려는 미성년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한 업소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을 펼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가 4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롱아일랜드도 103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는 843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758명, 2016년 818명 등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첫 벌금 2,500에서 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0,000,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센스가 10에서 15일간 정지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식당이나 그로서리 등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LA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개최됐습니다. 굿사마리탄 병원 측은 오늘 김한중 LA 총영사, 데이비드 LA시 의원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하고 115주년의 한국 이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d today we honor Korean American Flag Day. Good Samaritan Hospital,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our flag here that we just raised. We were the first site in the United States to celebrate Korean American Flag Day. That took place January 13th, 2006, so 12 years ago. 국기 개양식은 한미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기원하는 우정과 평화의 종소리가 함께 거행됐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이병만 평창 동계올림픽 미주동포 후원회 대표 회장이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굿사마리탄 병원 측의 올림픽 홍보 포스터와 마스코트 배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LA시청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미 전역에서 다양한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교재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주 청소년 예술단 K-파가 한국 무용과 악기, 의상, 역사적 인물 등 15가지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문화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문화교육 교재는 한인 청소년들이 지난 8년 동안 K-파 문화학교에서 배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한인 2세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책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은 K-파 단장은 참여한 학생들 모두 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 교재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재는 캘리포니아주와 미주리주 그리고 시카고 지역의 한국 학교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평균 4에서 6주 정도 걸리던 일반 여권 발급이 2배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약만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사업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미국 여권 신청서는 총 2,137만 8,994개로 역대 최고 신청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로 인한 직원 감원과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 여권 업무가 가능한 우체국을 대폭 줄인 것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2시 15분쯤 브롱스 스록스넥 두이 애비뉴 소재 아파트 빌딩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10대 소녀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국은 아파트 4층에서 62세 남성과 그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서 3월 12일 7번 전철의 74 스트리트 브로드웨이역에서 퀸즈보로 플라자 구간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익스프레스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7번 전철은 이 기간 메인 스트리트역부터 74 스트리트역 사이 구간만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전철 연착 및 혼잡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TA는 공사 기간 이용객들의 전철 탑승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MTA는 취업 설명회를 열고 한인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카 인스펙터의 경우 서류 접수는 23일까지 5월 19일과 20일은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고교 졸업 이상 2년 이상 기술직 준기술자로 전기, 전자 또는 기계 분야에서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종사한 경력자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초봉은 시간당 약 $30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12일 포트리 고교생이 추진하고 있는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기금 $1,000를 기부했습니다. 한인 1.5세 데이빗 정 회장이 주도하는 국제사법연맹 정기회의에 FBI 뉴욕지부 크리스토퍼 스탱글 차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오후에는 2인치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